찾아가서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아주 격렬하게 갖는 과정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부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요. Hence poetic prose, which confronts the traumas of history, they say, exposing the fragility of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소설로 인해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잔인하길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고 있으니까 저건 먹거리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밤 저녁부터 고기를 끊었어요, 아예. 여기 평생 육식주의자로 살아온 한 유명한 프랑스 교수도 하루아침에 채식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오랜 선배이자 존경하는 스승이기도 한 프랑스 파리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마르셀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장 교수님을 처음 뵌 건 대학교 시절 철학과에서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부터였는데요. 그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사고와 논리적 탐구를 강조하며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움과 성찰을 이어가던 분이었죠. 장 교수님은 그간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라는 철학적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평생을 철학자로 살아오면서 교수님은 매 순간 이성과 논리적 판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셨고 모든 결정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모두에게 철학자로서의 굳건한 신념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큰 귀감이 되었던 분이셨죠. 제가 기억하는 장 교수님은 특히 프랑스 전통 요리와 식문화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음식도 그저 일상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인생의 중요한 즐거움이자 자연의 질서를 반영하는 하나의 철학적 경험으로 여기셨어요. 그만큼 고기 요리를 즐기셨고 육식은 그가 늘 고수하던 식습관이었죠. 그에게는 오랜 세월 철학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 교수님은 새로운 문화와 관점에도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한국 문학의 정서와 깊이에 매료되셨다고 하더군요. 저도 장 교수님과 종종 한국 문학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교수님은 언젠가 한국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 작품이 인간의 자유와 억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며 학생 한 명이 추천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장 교수님은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하셨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오랜 신념과 식습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문학을 탐독하는 수준이었을 뿐인데 어느새 이 작품은 교수님의 삶과 철학을 송두리째 흔드는 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 교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그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신중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통해 교수님은 자신의 철학적 신념과 습관을 돌아보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오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제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철학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장 교수님은 학계에서 큰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적 업적은 프랑스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인정받았고 그는 여러 차례 주요 철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연구는 특히 인간의 자유의지, 이성적 선택, 그리고 존재의 본질과 같은 주제에 깊이 천착해 있습니다. 50대 중반인 그는 젊은 시절부터 철학 연구에 뛰어들었고 그동안 쌓아온 철학적 통찰은 여러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인간의 이성은 그 어떤 감정적 동요보다 인간을 고귀하게 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대체로 이성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이 이성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최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마저도 충분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여겼으며 인생에서 가벼운 결정이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철저함은 그가 학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 심지어 그의 식습관까지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 동안 이성과 논리가 사람의 본성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념 속에서 프랑스 전통 요리와 육식을 철저히 선호해왔죠. 장 교수님은 고기를 먹는 행위를 하나의 자연의 법칙에 대한 충실함으로 여겼습니다. 자연계에서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인류가 자신의 생존과 삶을 위해 선택한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 교수님은 프랑스 요리가 가진 고유한 정취와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프랑스의 요리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깊고 복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즐겨 먹는 비엔 누아즈리, 다양한 소스와 함께 조리된 요리, 그리고 다양한 고기 요리의 풍부한 맛과 깊이 있는 향이 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철학적, 문화적, 감각적 경험으로 요리를 바라보았고, 육식을 통해 인간 본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의 식생활이자 철학의 한 부분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포만감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 교님은 평생 고기를 섭취해온 자신이야말로 인간이 본성에 충실하고 자연의 질서에 따른다고 확신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식 문화는 장 교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육식은 그의 철학적 사고의 일환이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인간이 육식을 통해 자연과 본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생명순환에 참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철학적 신념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고기 중심의 식습관을 고수하던 장 교수님이 변화하게 된 것은 한국의 한 문학 작품과의 만남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무심코 소개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장 교수님의 무의식적 내면 깊숙이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문학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라 여겼으나 그는 이내 주인공 영애가 고기를 거부하며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한 채식의 권유가 아닌 인간이 억압과 자유의 경계에서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 소설은 장 교수의 이성적 사고를 강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고기를 거부하는 주인공의 선택이 그의 삶의 중요한 문제와 철학적 질문을 자극하기 시작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동안 장 교수님에게 육식은 철학의 일부였고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반영하는 행위였으나 채식주의자를 읽은 후 그는 음식이 그저 습관이 아닌 삶의 철학적 신념을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장 마르셀 교수님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접하게 된 계기는 그의 제자가 한국 문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평소에도 제자와 다양한 문학 작품과 철학적 사유를 함께 나누던 그에게 제자는 어느 날 한국 문학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조심스럽게 추천했습니다. 제자는 이 작품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사회적 억압과 인간, 내면의 자유라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장 교수가 읽으면 좋은 통찰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제자의 권유로 책을 읽어볼 마음이 들었으나 처음에는 단순히 이국적인 문학에 대한 탐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의 첫 장을 읽은 뒤 그는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소설 채식주의자의 첫 장은 한 인물, 영애가 어느 날부터 갑작스럽게 고기를 거부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저 육식을 포기하겠다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그녀의 결정은 가족과 사회에서 크게 이탈하며 저항을 이어가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영애의 행동은
점차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드러나며 그녀가 추구하는 내면의 자유와 사회적 갈등이 충돌하는 장면들을 통해 장 교수는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거부하는 영혜의 선택이 단순히 식습관 변화가 아닌 그녀가 자신의 삶과 내면을 지배하는 억압과 관습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더 큰 철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 교수는 영혜가 고기를 끊기로 한 이유를 통해 강렬한 자아, 각성과 인식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불안과 거부감이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억압된 삶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며 삶을 통제해온 그에게 영혜의 선택은 매우 파격적이었고 동시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과 욕망을 억압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마저 통제하기로 결심했고 장 교수는 그 모습에서 스스로 억눌러왔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혜가 고기를 끊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삶의 방향을 선택해 나가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책을 읽으며 한편으로는 영혜의 과감한 선택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미식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고기를 통한 풍요로운 식생활을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혜는 이러한 본능적 욕망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내면적 자유를 획득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장 교수님은 음식에 대한 선택이 자신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같이 반복해온 육식이 과연 자발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사회적 규범과 전통의 영향 때문이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 교수님은 영혜의 채식이 단순한 거부 이상의 결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본성을 제어하려는 모습은 장 교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소 학문적으로 억압과 자유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했으나 이렇게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를 통한 자유의 탐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영혜의 이야기를 통해 장 교수님은 채식이 단순한 식생활의 선택이 아닌 삶에 대한 강력한 선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혜가 자신의 선택을 위해 모든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포기하는 모습에서 인간이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감수해야 할 대가를 절감했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며 영혜의 행동에 공감하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평소 가족,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받아들이며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레 그 틀 안에서 행동하고 선택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 자유로운 의지로 고기를 섭취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 규범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선택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혜가 고기를 거부함으로써 삶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오래된 철학적 질문을 개인적 관점에서 다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한동안 채식주의자의 책장을 넘기면서 계속해서 영혜의 심리적 변화와 그 선택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의 권유로 시작한 이 독서가 자신의 내면을 일깨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혜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무심코 받아들였던 관습과 억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장 마르셀 교수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통해 영혜가 보여준 자유에 대한 결단을 목격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프랑스 전통 식문화를 고수하며 살아온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기를 단순한 식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에게 있어 육식은 프랑스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일종의 삶의 방식이었고 미식의 정수를 상징하는 프랑스 요리에서 고기는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건
그에게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영혜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점차 자신이 고기를 먹는 이유가 단순히 문화적 배경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적 규범에 따른 무의식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혜가 고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억압된 내면을 탐구하려는 모습은 장 교수님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고기를 먹어온 이유가 진정한 본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고기를 먹는 것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결정들이 모두 이성과 논리에 기반한 것이고 고기를 섭취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그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고기 섭취를 당연시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러한 선택이 정말로 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장 교수님은 고기를 먹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핵심이자 문화의 상징이기도 한 육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 선택 이상의 무게를 지녔습니다. 그는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자라왔고 그 문화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고기 요리는 단순히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관계까지 담아낸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은 그가 몸담고 있는 문화에 대한 충실함이자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키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영혜가 고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틀을 깨고 내면의 자유를 찾아가는 모습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장 교수는 영혜의 결단이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자아를 찾기 위한 본질적 갈구라는 점을 깨달으며 자신의 고기 섭취에 대한 관념을 재고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는 행위가 단순히 육체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왜 고기를 먹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러한 고민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육식이 과연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프랑스 문화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습과 전통에 따라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영혜의 이야기는 그에게 자신의 식습관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억압의 산물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식생활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외부의 규범에 순응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깊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육식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되는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고기를 먹으면서 이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느껴왔지만 그는 그 만족이 외부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자부심으로 간주했던 프랑스 미식,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욕구가 진정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가 속한 사회적 환경에 따른 학습된 행동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이죠. 장 교수님은 프랑스 요리가 가진 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가치를 내면화한 나머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그에게 채식주의자가 던지는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더욱 심도 있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장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육식에 대해 더 이상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그 속에 내재된 규범과 관습을 벗어나기 위한 탐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자아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혜의 고기 거부가 그에게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듯이
그는 이제 자신의 육식이 단순한 관습이 아닌 자유롭고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영해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의 본질을 되돌아보던 장 마르셀 교수님은 결국 본격적으로 채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학자로서 이성적인 분석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적 선택이 과연 진정한 의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과학적 실험이라는 차원에서 3주간의 채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 실험을 자신이 평생 지켜온 생활 방식을 평가하는 하나의 탐구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해온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채식 도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했습니다. 이 실험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체계적으로 일기를 쓰며 매일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채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채식이 자신의 철학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 교수는 실험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채식 도전은 시작부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기를 중심으로 식단을 꾸려온 그에게 고기를 완전히 배제한 식단은 생소하고 때론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첫 며칠 동안 그는 심한 허기와 포만감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장 교수님은 프랑스 요리가 대개 풍부하고 고기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고기를 제외한 채식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요구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하고도 배가 충분히 차지 않는 것 같았고 고기에서 오던 포만감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라고 회상한 그는 자신이 평생 먹어왔던 식습관이 단순한 영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고기에 대한 갈망이 점차 줄어들고 채식 식단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식을 실천하며 신체와 정신의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들을 관찰했고 그동안 간과해왔던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자신이 식사를 통해 어떤 욕구를 충족해왔는지 또 어떤 심리적 영향을 받았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채식 도전의 첫 주가 지나자 그는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일상 속에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기 없이도 내 몸에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고기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만족감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3주간의 실험이 단순한 식단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여러 측면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채식을 통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고기 없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채식을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신념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의 체중은 3주 만에 5kg가량 감소했고 그는 그 변화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신체적 변화 외에도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새로운 여유가 생기고 더욱 차분하고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비교적 무거운 식사를 한 뒤 피곤함과 함께 느꼈던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면서 그는 오히려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에게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고 채식이 단순히 신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감을 주는 힘이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쉽게 일상적 습관과 규범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채식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식을 통해 느끼게 된 자유로움은 그가 고기에 의존했던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는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더욱 일관되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채식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실험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와 신념을 다시 세우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채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불필요한 것들에서 해방되고 스스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3주 동안 그는 자신에게 내재된 사회적 관습과 규범이 채식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깨달으며 이 경험이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장 교수는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더 큰 자유와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식 도전 첫 주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체험하던 장 마르셀 교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채식의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몸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평소 섭취하던 고기와 그로 인한 포만감이 사라진 탓에 허기가 가시지 않아 불편해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몸이 점차 채식 식단에 적응해 갔습니다. 장 교수님은 첫 주에 체중이 2kg가량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이 이번 실험의 주목적은 아니었으나 그가 예상치 못한 신체 변화는 그가 채식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도 에너지가 생기고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다니. 이건 정말 새로운 발견입니다. 라고 장 교수님 본인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소 고기에서 어떤 포만감이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육류 섭취에 따른 소화 부담이 사라지면서 신체의 에너지가 더 증가한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감량의 효과는 2주차와 3주차에 들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채식 도전을 시작하고 불과 3주 만에 총 5kg를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면서 체내에 남아있던 불필요한 지방과 독소가 배출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체는 더 이상 소화에 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신선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단순히 체중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가벼워졌고 활동에 더 많은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육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지방과 단백질을 배제한 덕분에 그는 신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사용하면서도 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 교수는 육식이 자신의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체중이 감소하면서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육류를 섭취하지 않으면서 그는 몸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민첩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으로 몸 전체가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채식을 통해 건강의 회복과 함께 그동안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작은 신체적 불편감이 해소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채식에 대해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채식이 오히려 신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식습관이 제 몸에 불필요한 무게와 피로를 더하고 있었던 겁니다. 3주간 채식을 하면서 그는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 고기 중심의 식사 후에 늘 겪던 식곤증이나 소화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그는 오히려 식사 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류 섭취로 인한 과다한 포만감 대신 채식을 통한 가벼운 식사로 인해 신체가 더 자유로워졌음을 느꼈고 이는 전반적인 정신적 만족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채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일체화되는 듯한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식은 단순히 음식의 변화가 아니라 나에게 내면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음식이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새롭게 알게 된 거죠. 3주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몸에 느껴지는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채식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더 빨라졌으며 기상 후에도
더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육식을 즐기던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상쾌한 아침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하루 일과를 더욱 생산적으로 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채식을 실천하며 얻은 이 긍정적인 신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신체는 점점 건강한 리듬을 찾고 평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그는 체중뿐만 아니라 기분과 정신 건강 면에서도 큰 이점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기 섭취를 끊으면서 육류가 주는 중압감이 사라졌고, 그 결과 그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장 교수님은 채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체험하면서 채식이 그저 음식을 바꾸는 실험을 넘어 자신의 인생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채식으로 인한 에너지 증가와 활력 넘치는 신체 상태는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단순히 식단 변경 이상의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자신의 정신과 영혼도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채식을 통해 얻게 된 신체적 건강이 내면의 안정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육식 중심의 생활이 오히려 그에게 불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짐을 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채식 실천을 통해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끼며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장 마르셀 교수님의 변화는 곧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감지되었습니다. 평생을 육식주의자로 살아온 그가 하루아침에 채식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장 교수님의 아내는 평소 남편의 식습관을 잘 알았기에 그가 육식을 끊겠다고 했을 때 그저 일시적인 실험이나 심리적 동요의 산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장 교수님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채식을 하다 결국 고기 요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프랑스 전통 요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변화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장 교수님은 채식 식단에 더 잘 적응해갔고 식단 변경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충족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결심이 예상보다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의 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건강해 보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라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의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들도 식사 준비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식탁에는 고기 요리 대신 다양한 채소 요리와 신선한 과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 교수님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의 변화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소 그와 식사를 함께하던 동료들은 그가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고기와 프랑스 전통 요리를 사랑했던 장 교수가 식당에서 채식 요리를 주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고기 요리와 와인을 함께 즐기던 그의 모습이 익숙했던 친구들은 그가 가벼운 샐러드나 채소 수프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채식을 시작한 계기와 효과에 대해 물었고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긍정적인 신체적 변화와 내면의 평화를 설명했습니다. 한강의 작품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책 한 권이 내 신념을 이렇게 흔들었다고 라고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의 변화가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경이롭게 지켜보며 그의 새로운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 교수님은 그들에게 채식을 통해 얻게 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여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 교수의 이런 설명을 들은 친구들 중 몇몇은 그의 변화를 지지하며 직접 채식을 경험해 보기로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도 고기를 줄여볼까 생각 중이야.
너처럼 나도 좀 더 가벼워진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자신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가 그를 응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 교수님의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육식이 인간의 본성과 자연스러운 섭생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친구는 장 교수님을 향해 우리의 조상들도 육식을 해왔고 그게 바로 우리의 생존 방식이야. 왜 그걸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하며 채식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장 교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자신의 변화가 그저 개인적인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채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줬고 그 점에서 나는 만족한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채식이 선택사항일 뿐 강요할 것이 아님을 친구들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장 교수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러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았지만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불편함이 종종 그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행사에서는 여전히 고기 요리가 메인으로 등장하기 마련이었고 채식을 고수하는 것이 때로는 눈에 띄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장 교수님은 자신의 결심을 되새기고 자신의 선택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건강과 평화에 집중하며 채식 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차 주변인들도 장 교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새로운 식습관에 맞추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 더 다양한 채식 메뉴를 추가하고 친구들도 채식을 경험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그의 결정을 더욱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러한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며 채식 생활을 더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자신의 채식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도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고 특히 절친한 중국 친구에게 채식주의자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장 교수님의 친구인 리우는 전통적인 중국 요리를 즐기며 육식 중심의 식습관을 지켜온 사람으로 그에게는 장 교수님의 식습관 변화가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책을 추천하면서 이 책이 단순한 채식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억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우는 장 교수님의 추천에 호기심을 느껴 채식주의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리우는 한강 작가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인간 심리의 복잡함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책이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서 삶과 자유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리우는 장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그 역시 자신의 식습관과 삶의 방식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리우는 채식주의자를 읽고 나서 스스로의 식습관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기를 먹고 있지만 채식을 포함한 다양한 식습관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는 리우와 함께 이 책이 준 철학적 통찰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인간의 자유와 선택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 마르셀 교수님은 채식주의자를 통해 얻게 된 자유와 선택에 대한 성찰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책이 단순히 채식의 선택을 권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상 많은 선택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통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와 억압이라는 두 개념이 단순히 외부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도 존재하며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자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면서 그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일상의 작은 결정들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관습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채식주의자는 그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문학이 주는 통찰력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으며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자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문학이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앞으로의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장 마르셀 교수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문학이 삶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깊이 통찰하게 만드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문학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문학이란 감정을 움직이는 예술이자 동시에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문학은 그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더 풍요롭게 했으며 그가 일상에서 더욱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문학이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문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통로라고 말하며 문학의 힘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 경험이 그에게 준 자유와 선택의 가치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문학이 그에게 주는 도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자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으며 그는 앞으로도 문학의 힘을 믿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채식주의자가 자신에게 주었던 철학적 충격을 바탕으로 문학 속에서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철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많은 책을 읽었지만 문학을 통한 자기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식주의자를 통해 그는 문학이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제시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문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학적 도전이 단순히 새로운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학이 그에게 던져주는 질문과 도전들을 받아들이며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학생들과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통해 문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문학이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해하고 삶을 재정비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 마르셀 교수님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식을 단순한 실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의 철학과 가치관을 더욱 깊이 있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으며
자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수님은 채식을 통해 단순히 식습관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이제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자유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가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문학과 채식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그들 역시 문학과 삶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장 마르셀 교수님의 이야기는 문학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식주의자는 그의 삶을 바꾸었고 그는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한 권의 책이 삶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학이 내면의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통찰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 마르셀 교수님의 채식 도전과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처럼 감동적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연과 의견이 감동 코리아를 채워줄 소중한 소재가 됩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코리아 손유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늘 대박나고 건강하세요.